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노랜딩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시각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이 외환 시장, 특히 달러 가치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시청자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란 이런 시각은 확실히 쏙 들어간 것 같네요.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 미국 경기가 좋다 이렇게 하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분명히 플러스인데 예, 그렇죠.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으니까 경기가 좋으면 오늘 장마판에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예. 인플레에 대한 그 재발의 우려가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되고 빅테크 업종들이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예.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과거의 경제 이론대로 뭐 경기가 좋으면 다 좋지 않느냐 하는데 경기가 다 좋다 하더라도 물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오늘 생산자 물가까지 예상보다 좋았죠. 예. 뭐 예고됐던 분야인데요. 이제는 거의 연초 들어서 1월 달에 이 GDP 성장률 같은 게 분기 성장률이거든요. 예. 그래서 월별 수준으로 미국 경제 동향을 볼 수 있는 수준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업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낮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고용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곧이어 발표했던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이것도 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소매 판매도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는 예상선을 월등히 뛰어넘었죠. 예. 예상이 1.9%인데 실제로 3% 나오니까 GDP 기여도의 한 70% 이상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좋다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한 게 1월 생산자 물가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물가는 전년 동월비로 보기 때문에 전년 동월비로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패턴과 동일하게 나왔죠. 예상은 뛰어넘었습니다. 예상은 5.4에서 6.0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작년에 3월 이후에 생산자 물가가 11%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래서 소비자 물가도 작년 6월서부터 9.1%를 계기로 해서 하락되는 이런 모습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 예상은 뛰어났지만,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생산자 물가가 좋다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사실 그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요는 미국의 FTA에서 반독점 규제 때문에 과거 생산자 물가를 소비자 물가에 전가시키는 전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생산자 물가는 경제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경기에 대해서 사실 주가는 떨어졌지만 미국 경기에 대해서 더 좋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미국의 경기가 무슨 침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 우리 양 부장님께서 예. 뒤쪽에 낙터둠이라 하는 대표적인 비관론자들, 예. 비관론자 얼굴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오늘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에서 보면 연초까지 아마겟돈 예. 침체 시나리오, 아마 오늘 외신들 보면 그게 나왔을 겁니다. 예. 아마겟돈 침체 시나리오를 했던 이런 루비니 교수가 거의 수모를 당하는 수준이다.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그 평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까? 예. 아까 서 본부장께서 그동안 올해 연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익 실현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결국은 물가가 인플레가 재발되지 않느냐. 예. 그 대목에서 차익 실현의 시기가 딱 겹치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주식시장과는 또 별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가치에 대해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달러 가치에는 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비교적 예상선을 많이 뛰어넘을 정도로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블러드 총재가
금리가 0.5%포인트 인상을 열어놓겠다 하는 것이 장마판에 차익 실현을 촉구했던 촉매자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블러드 총재는 올해는 금리 결정권이 없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증시가 민감한 번영을 보였을까 하는 측면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소비자 물가라든가 하는 게 좋게 나오면 결국은 인플레 재발 우려 때문에 페드가 매파 속성을 가져간다. 근데 그동안 시나리오는 3월 달에 0.25%에서 중단했는데 0.25%포인트를 그대로 가져가는 상태에서 5월 달 0.25% 연장되지 않느냐. 예. 경우에 따라서는 6월 달 연장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익스펙테이션 상태에서는 0.5%포인트를 0.25%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간 연장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 블러드 총재는 3월 달에 금리 인상 폭이 0.5%포인트도 열어놓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0.25에서 0.5% 가니까 예. 그만큼 차익 실현,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차익 실현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촉매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달러 인덱스도 거의 그 변동이 없죠. 그런데도 이 소비자 물가가 2월 14일 날 미국 시간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2월 13일에 달러 인덱스가 103.3입니다. 근데 오늘 장막판에 104대로 올라갔지만 104.1 정도 될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내내 유지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103.9대 8대거든요. 예.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되고 빅테크 업종 수익성 감소. 작년에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제일 넓게로 이렇게 예상됐습니다는 자 2월 13일 날 요 기준이 이제 2월 13일입니다. 요거 수치를 좀 양 부장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4일 나스닥 지수가 11,891이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그 장 마감이 11,855. 오히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예. 그래서 비교적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이 이렇게 예상보다 월등히 뛰어넘은 이러한 그 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호조를 보이면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건 당연히 달러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말에 올해 환율 전망을 토대로 어떻게 외화를 운용해야 될지 진단해 주셨던 내용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 거로 생각되는데요. 예. 그때마다 달러 인덱스 얘기는 좀 많이 했대도 원달러 얘기는 작년에 아까 올해 그 2월 2일 날 2번 방송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 방송했던 올해 그 외환시장 보면 작년에 그 10월 초에 포머적이 달러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때가 환율이 홍영커 기억나시겠습니다는 1,448원 무렵이었습니다. 예. 이때 그 모 교수께서는 2,000원대 간다, 증시 붕괴된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시각에 해서 달러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를 전망하면서 올해는 대외적 요인, 대내적 요인, 환율이 원달러니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된다. 예. 그래서 사업 계획할 때 제발 평균 환율을 좀 사용하지 말 것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평균 환율의 함정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율에서 또다시 방송했던 게 아마 2월 2일, 3일, 1월 미국의 1월 고용통계가 미국의 고용통계 소비자 물가보다 먼저 발표하니까 예. 고용통계 발표한 이후에 한번 다시 방송해 드렸었는데요. 이때 방송했던 내용은 정책 단계에서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정책 단계에서는 환율이 1,448원 가니까 그때 당시에 2월 초에는 1,22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외화 수요에서 작년에 외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스왑 형태를 이렇게 해서 외화 수요를 방지하는 정책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는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정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풀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의 원달러 움직이는 것은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변수가 아니라 미국 측 요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행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완충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환율 수준이 조금 불안할 때는 국민연금과 통화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안정되면 풀고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니까 예. 좀 될 수 있는 대로 보수적으로 좀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 평균 환율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수출 환율은 좀 낮게 수입 환율은 좀 높게 그래서 연말에 중간성원에 갇히면 수입 환율을 낮게 잡은 선은 환차익이 생기는 거고 수출 환율을 낮게 잡은 거는 환차익이 생기는 거고 예. 수입 환율도 높게 잡은 것도 연말에 중간상으로 환차익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를 근로자한테 주면 된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간다. 그래서 2월 초에도 그때 원달러 환율이 23원 정도 급등했을 때 앞으로 환율은 더 오른다 예. 하는 쪽도 아마 어제 23원 환율이 올라간 수준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는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 쪽도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연장선 찬에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84원까지 올라간 부분을 그 연장선 찬에서 이어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그 향방을 알기 위해선 아무래도 먼저 미국 측 요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측 요인은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달러 강세 요인이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는 1월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요인이 더 커졌다. 다시 말하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달러 가치는 펀더멘탈의 머큐리 요인, 그다음에 정책 요인, 미국의 통화 정책이죠. 예. 마스 요인에서 결정된다 하는데요.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지표들 다 좋았죠. 예. 아마겟돈 침체가 루비니 교수가 수모를 당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경제가 좋다는 것은 머큐리 요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대비했던 시각에 비해서는 달러 강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올해 1월 말에 IMF조차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이 하지만 1%에서 1.4% 높였지 않습니까? 예. 이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는 달러 강세 요인이 있다.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방송 초에도 말씀드렸음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네, 왜 이렇게 주가는 떨어질까 하는 측면은 인플레가 아직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제가 좋으면 어떠냐? 인플레가 잡히면 인플레 재발효가 되니까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매파가 금리 인상이 되죠. 그럼 예. 또 마스적인 측면에서 달러 강세이죠.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 말 대비해서는 미국 측 자체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세될 수 있는 소지가 더 커졌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달러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또 다른 대외 요인이 있죠. 바로 위안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위안화는 지금 어떤 방향성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위안화는 분명히 위안화 절상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1대1로 계획이라든가 예. 디지털 위안화 계획에 올해 들어서 미 달러에 버금될 수 있는 귀족 통화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겠다 하는 시진핑 영수의 주석이 아니고 영수의 예. 야망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경기 부양이지만 사실은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위안화 절상을 하는 추세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절상되는 추세는 한때는 작년에 킹달러 이런 얘기할 때 예. 사실 위안화가 달러 강세 대비해서 위안화 환율도 올라서 7.2까지 이렇게 돼서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되지만 지금은 6.7 위안대, 6.8, 6.7 위안대까지 위안화가 절상된 수준이다. 올해 내부적으로 보면 위안화 절상이 올해 말에 한 6.5까지 가지 않느냐. 지금 6.7, 6.8로 이렇게 가죠. 7.2 돼서 이런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참고적으로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안화가 그만큼 달러 대비해서 절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유로 환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 환율도 오늘 달러 인덱스가 마지막에 떨어지기 전까지 마지막에 104대 올라가기 전까지 유로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보면 유로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그 강세가 됐지만 유로 환율은 저게 거꾸로 저렇게 올라가니까 유로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스 컨시가 유로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경제 좋죠. 우리 홍영석께서도 유럽 경제에 속속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예, 이렇게 그렇죠. 전해지는데요. 왜 그럴까? 천연가스가 아주 급락하기 때문에 예. 급락하기 때문에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특히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런 천연가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유럽 경제 안 좋아, 유로 약세대, 달러가 강세대. 올해는 천연가스 급락, 유럽 경제 안정돼, 성장률 제고돼, 유로와 같이 강세돼, 달러 인덱스 58%, 달러 인덱스는 떨어져.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예. 달러 인덱스는 103 레벨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일본은행 총재가 교체된 상황에서 엔저 정책이 포기될 것인가? 이 부분도 앞으로 원달러 환율을 예상하는데 주목해야 될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목은 지난 14일 날 우에다가 그 지명될 때 예.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서 사실 우에다에 대해서 아베노믹스 포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포기 변화를 요구하지만 예. 일본은 그동안 엔저 정책을 유지한 것 10년 이상 아베노믹스가 경기 부양에 실패했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될 때는 수출이 감소해서 일본의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통화 정책의 대변화가 모색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양부장님께서 엔달러 환율을 좀 보여주겠습니다는 사실은 우에다가 지명될 때 엔달러 환율이 129엔까지 가다가 예. 지금 133엔까지 오서 거꾸로 엔화가 약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우에다가 지명되기 전에 기대 순위에서 엔달러 환율이 120엔 가다가 지금 130엔 레벨이라는 것은 쉽게 변화를 모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올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엔달러 환율이 일부에서 통화정책 변화 기대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사실 지금의 그로th 라인이라고 하는 125엔 정도 이상으로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84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참에 그 1300원 넘어서 킹달러 시대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일단 대외적 측면에서는 예.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은 달러 강세 요인, 원달러 환율을 올릴 수 있는 소진 있는데 사실 위안화 측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고 유로 환율적인 측에서 원달러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일본은 변화가 거의 없을 거로 보이고 해서 지금은 미국 측 요인은 원달러 환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중국과 유럽 요인은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고 해서 작년 것처럼 일단 대외적인 측면에서 킹달러, 갓달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이런 쪽에 재진입하는 이런 가능성은 거의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대외 변수들 체크해봤습니다. 대외 변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부 요소들이죠. 사실 원달러 환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내부 요인들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부 요인들은 사실 1월 달 들어서 한국 증시가 좋았죠. 예. 또 외환시장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220원, 2월 초까지 1220원까지 떨어졌다는 요인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냐, 여기 외국 자본이 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까? 이건 정책 단계에 잘 인식해야 된다. 예. 다시 추bio 부총리께서 환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환차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차익 소지가 줄어들면 외국 자본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우리 펀더멘탈 측면이 받쳐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장률이 작년에 4분기에 이달 들어서 발표했습니다는 마이너스 0.4%, 0.4% 역성장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강조해드렸던 것이 무역 수지가 올해 1월 달에 117억 달러를 기록했죠. 한 달입니다. 예. 2월 달 들어서 그렇게 줄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부분에선 1220원 수준 내려가니까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자, 환차익 소지가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원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 수준은 1230원 내외니까 자, 원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이 1230원인데 2월 초에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정도 되니까 이제 거꾸로 환차선을 우려가 되는 거죠. 그 외국 자본이 주춤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미국 측 요인과 함께 1284원으로 어제까지
사실 다시 올라가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향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사실 상승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춤추면 예. 방송하는 것이 저도 포함하겠습니다는 기업들이라든가 하는 게 혼란을 많이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환율이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간다 이런 쪽에 방송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85원이 가니까 이참에 1300원 이렇게 진입해서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킹달러 시대, 갓달러 시대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는 향후에 보면 자 일단은 우리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리 정책 당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지적한 외환시장 NDF 24시간 이렇게 개설이라든가 예. 이제 일련의 정책들이 쫙 나왔죠. 그다음에 영문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쭉 나오고 공매도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리는 다음 달에 FTS 지수에 세계 채권 지수에 선진국에 편입되는 문제 지금 예상으로는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정례 평가 이렇게 이제 보면 모건 스탠리지에서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지적했던 요인 거의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재진입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외화가 들어와서 원달러 환율을 하락,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는 달러 약세도 될 수 있는 조지가 있죠. 근데 문제는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이 이렇게 보면 올해 우리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이 IMF 기준으로 1에서 1.4%, 중국이 3.4에서 4.1로 양국가 걸렸는데 중간자 입장에서는 양국가의 중간자에 이렇게 2점을 살리지 못하고 올해 성장률은 거꾸로 IMF 기준으로 1.9에서 1.7로 떨어졌거든요. 예. 이런 것이 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 측면에서는 원달러를 내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자 앞으로 뭐냐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요인이 환제된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 기관은 환율을 내리고 환율을 끌어올리고 했을 때 해외 기관들은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왜냐 연체 외국 자본들이 우리 증시라든가 환율 모습을 대했으니까 예.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런 환율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 비교적 예측력이 높은 기관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쪽으로 조절할까 하는 측면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원달러 환율이 1130원에서 1150원 사이로 간다. 더이스뱅크는 1100원 내외로 간다. 이 수준은 이렇게 제 개인적 얘기보다는 예. 더이스뱅크라든가 블룸버그 최근에 외환시장이 외국 자본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요거에서 자 일단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달러가 지금은 강세가 되지만 앞으로는 내려갈 수 있는 이 소지에 미국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를 예측력이 높은 기관들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책 당국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에 우리 증시를 좀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던 외국인 자금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탈하지 말아야죠. 예. 이탈하면 환율이 1,300원 올라가고 다시 킹달러, 갓달러 얘기하고 제2의 외환위기 나온다. 예. 그러면 지금은 정책 단계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외환 정책은 다른 나라 기축통화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주 좋다는 것을 추부총리라든가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외환 시장을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 자본이 이렇게 환율이 안정된 요인이 뭘까 하는 것을 주부총리의 경제팀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외국 요인 한차익 소지다. 한국의 펀더멘탈이 좋아서 원달러에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떨어져서 우리 경제가 좋다 이런 시각으로 반박하면 우스갯소리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외환시장 모습이라든가 증시 모습에는 이제는 우리 정책 당국자가 자 우리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 IMF 전망처럼 1.7%, 1.1%대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성장 탄력도가 높아야 되는 이런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한
우리 성장률이 올해 2% 이상은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외환 무역수지 적자는 아주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더 악화시킵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 수출 둔화, 무역수지 적자 확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중기 정책이 있고 단기 정책인데요. 지금은 필요한 게 단기 정책이거든요. 바이오를 육성시킨다, 반도체를 육성시킨다.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국민연구와 통화수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외화의 단기적 수급을 조절하는데요. 여기 한일이 조금은 해외 투자하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좀 빨리 줄여달라. 최소한 경상수지 흑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의 경상수지 적자의 흑자세는 지속됐지 않습니까?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이 대목이 외국에서 청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좀 2% 이상 끌어들고 그다음에 무역수지 적자 축소된 상태에서 좀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10년 동안 유지했던 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자를 합니까? 물론 다각던 요구가 되지만 이거 좀 개선해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은 원달러 환율 당분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킹달러의 시대가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